자, 수요일 아침마차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는 여성 혐오 관련 이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남성 잡지에서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표지를 내보내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TV 속 한 힙합 가수가 여성 비하 가사로 사과를 한 사건도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김치녀, 된장녀에다가 김여사까지 여성을 비하하는 농담이나 발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성 혐오가 일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급증하는 일상 속의 여성 비하 혹은 혐오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나종일 씨와 김세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앞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왠지 나종일 씨 할 말 많으실 것 같고요. 김세한 씨 의견도 참 궁금한데요. 실제로 요즘 여성 혐오, 줄여서 여혐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터넷에서 기사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요. 두 분 여혐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글쎄요. 실생활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쉽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요. 김세한 씨도 접해보셨나요? 네, 저도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여혐인가? 라는 체험은 많이 한 적은 없는데요. 인터넷상에서 그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예.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들어봤고 실질적으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심하게 여성 비하하는 그런 글들 본 적이 있죠. 그렇군요. 예. 대표적인 이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을 좀 꼽으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된장녀, 뭐 네. 김치녀, 그리고 운전을 못하면 좀 흔하게 김여사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좀 들어보셨는지 어떤 말인지 좀 아시나요? 글쎄요. 제가 뭐 20, 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라서 그런지 네. 제 주변에서는 쉽게 듣지 못했거든요. 예. 뭐 된장녀 정도는 뭐 TV 뉴스에서 잠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요즘 새롭게 또 김치녀까지 된장녀가 뭐 업그레이드 돼서 김치녀가 됐다고 하던데 네. 제가 또 운전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김여사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제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남성들 사이에서는 너무 유명하대요. 네. 운전 조금만 못하면 아유 또 김치녀 납치셨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던데 네. 제가 궁금한 건 왜 하필 우리나라의 좋은 된장과 김치 이런 말들의 나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붙이는지 예, 좀 아쉬운데요. 그러게요. 그런 게 네. 있죠. 저도 그 의미가 왜 된장과 김치가 네. 여성 비하하고 함께 연결이 되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은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한 씨 아무래도 남성이다 보니까 좀 둔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 20, 30대 남성들이 뭐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주위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저도 실제 생활에서는 둔감한 편이에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 그 김여사라는 표현보다는 아 저거 또 아줌마일 거야 이런 추측성 발언들은 그래요. 자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는 저도 좀 인정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된장녀나 김치녀는 저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거나 듣거나 뭐 이런 걸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남성들이 된장녀, 뭐 김여사, 김치녀 이런 말들을 좀 대수롭지 않다. 이건 농담인데 뭐 어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성들이 좀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이러면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니냐 의견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떤가요? 여성들이 좀 민감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민감하다 이런 말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뭔가 그런 상대적인 분들을 관찰을 많이 한다거나 예.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기분에 따라만 내뱉는다? 라고 할 정도의 이렇게 행동을 보이시는데 이런 네. 분들의 특징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반응을 좀 많이 해주거나 아니면 또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신나가지고 말도 오히려. 안 되는 걸로 막 또 막 이상한 말에 지어내가지고 네. 공격을 해오는 것들이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직접적으로 손해가 막 바로 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약간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낫고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약간의 관심과 치료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관심을 받기 위해서 네. 이런 뭐 언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나종희 씨는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이런 네. 비하 발언, 네. 여성 차별성 이야기 들었을 네. 때 좀 반응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 제가 유치원 그리고 교사 그리고 아나운서 일을 좀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네. 잠깐 제가 지인의 부탁으로 한정식 집에서 매니저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마 태어나서 듣는 모든 여성 비하 차별 발언을 그때 듣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나마 그래도 한정식 집에 오신다는 분들은 좀 그래도 좀 정장을 하고 좀 조심해서 오신다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뭐 얼굴이나 몸매 또 뭐 의상을 가지고 말을 붙이세요. 아하. 뭐 오늘 너무 옷이 야하지 않냐? 뭐 좀 오늘 머리가 좀 이상하다. 네. 아니면 너무 파였다든지 뭐 이런 얘기로 막 말을 붙이시는데 또 서비스에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여성 종업원을 불러서 다짜고짜 뭐 이렇게 화를 내기도 네. 하시고 그러는데요. 제가 들은 말 중에서 가장 불쾌했던 말이 한 가지 있어요. 뭔가요? 네, 이게 원빈 씨가 해서 유명해졌던 말인데 얼마면 돼?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실제로 들으면 제가 지금 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지인의 부탁으로 매니저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이 고생이 많구나. 네.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편견이 많구나. 이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라면 이런 농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도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고생 많습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사 얼마면 돼? 이 네. 대사를 원빈 씨가 했기 때문에 멋있는 거지. 그렇죠. 일반 남성들이 하면 그게 추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조심해야겠네요. 그런 언행들도. 네, 자, 그렇죠. 유독 우리나라 그 사회에서 이처럼 그 여성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 최근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다라는 뭐 지적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문제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상대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어쨌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경쟁을 부추기고 사회나 학교에서도 막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위로 치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벽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이제 자기보다 낮은 상대를 찾는다는 그런 요즘에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거의 대상이 여성이나 네. 혹은 이주민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남자 사회에서는 보면 군대 문화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군대를 다녀오면 마치 진정한 남자로 태어났냐, 예, 아니면 여성들보다 엄청난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런 네. 의식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탈피하는데 저도 한 10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제대하고 나서. 그런데 이 군대라는 게 시스템 전체를 바꿔서 무슨 큰 나라 전체 그런 거를 바꿔야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은 여성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내가 더 힘든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더 많은 걸 달라라고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런 네. 면들이 또 많은 이런 문제들을 또 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종희 씨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된장녀 김치녀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개념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예. 뭐 허영심과 과소비, 무개념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들었는데요. 정말 명품만 쫓고 실생활이 건실하지 않다면 저도 이런 세계관을 갖고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도 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네. 여성분들이라면. 하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 도덕성만을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이런 세계관을 이렇게 제공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분들에게 낡았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성공과 우월주의를 부추기는 이러한 세계관에 김치녀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비판하는 남성들 얘기로 돌아가 보면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전에는 이거는 남자들 일, 이거는 여성들 일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어서 남성들이 어느 정도 많은 직업군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많은 부분의 여성들이 진출해서 이것을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뭔가가 탓할 것이 필요해서 여성들에게 이렇게 분출하듯이 여성 비하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왠지
제가 여성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남성분들이 비겁해 보이고요. 더 본질적으로는 뭐 남성분들이 예전부터 가져왔던 남성 중심 사회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중심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일부 남성들이 이런 여성 혐오를 드러내는 이유로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면 예를 드는 게 뭐 데이트 비용, 혼수 문제, 심지어는 여성 전용 주차장까지도 문제를 삼으면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개그 소재로도 좀 가끔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김세현 씨도 생활에서 이런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 방금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네. 주차할 때는 가끔 얄밉기도 해요. 될 데가 없어요. 막 우리만 3층, 4층으로 내려가야 되고 예, 그럴 그렇죠. 때는 좀 얄미운 걸 느끼긴 하는데 제 경험상 그 역차별이란 단어는 그동안 부당하게 누려온 것을 빼앗기거나 네. 아니면 그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대상들이 역차별이야 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그 데이트 비용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가끔 얄미울 때도 있기는 합니다. 저 학생 때도 그랬고 돈을 하나도 안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미팅을 하거나 데이트를 할 때 솔직히 남자가 약자거든요. 네.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여성분을 꼬시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정 싫으면 자기가 그런 걸 안 해도 꼬실 자신이 있다.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그냥 더치페이 하자고 정정당당히 말을 하고 그 마음을 얻을 정도의 그런 남자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생각은 다른 게 네. 이 요즘에 그 여성분들은 혼수, 남자는 집을 해 가잖아요. 아직도 네. 그런 게 대부분 한 80% 이상 그렇게 음. 결혼을 시작을 하는데 남성분들이 집을 해 가려면은 개인의 경제적인 부담 말고도 그 남성 집안 전체의 경제가 그렇죠.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 흔히 말하는 시댁과 처가에 알지 못하는 상하 관계가 네. 은근히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성 스스로도 그 동등한 평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시월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싫으면 네. 시작할 때부터 같은 조건 그리고 같이 부담하는 쪽으로 결혼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성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돈을 먼저 쓰는 거는 뭐 남성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결혼에 대한 혼수 문제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여성 전용 주차장 텅텅 비어 있고 다른 데는 꽉 차 있을 때 사실 이 제도에 대한 효율성 문제, 형평성 문제 저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종희 씨 입장에서는 이런 남성들의 역차별 주장 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글쎄 데이트할 때 기껏 데이트 비용 묻지도 않고 본인이 다 지불해놓고서 이제 와서 내가 데이트 비용 다 냈다, 혼수 비용 다 냈다, 역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당당하게 같이 내자. 뭐 내가 오늘 돈이 없으니까 오늘은 예. 뭐 너가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데이트 비용을 뭐 함께 내고 혼수 문제도 뭐 공동으로 준비하면 여성차별이 해결이 될까요? 뭐 데이트 비용 많이 버는 사람이 내면 되지 않나요? 여성이 많이 벌면 여성이 내도 되고 남성이 많이 벌면 남성이 많이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 남편과 데이트할 때 연극하셔서 우리 남편이 제가 많이 냈고요. 아 그런데 또 이제 뭐 혼수 문제 지금 세환 씨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97년도에 결혼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는 제가 번 돈을 내고 남편이 또 내고 해서 같이 똑같이 네. 거기에서 뭐 전세 마련하고 나머지 비용으로 이렇게 살림살이를 장만했거든요. 예. 이걸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또 이런 분들도 제가 낡은 생각이라고 느낌이 들고요. 네. 이제는 양성평등 세계잖아요. 시대고 남성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여성들이 똑같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꾸 누르려고 하지 않나. 저변에 그런 게 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분들은 이 여혐이라는 말이 네. 그냥 온라인상에서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이런 말 자체가 여성에 대한 인식이 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나 직장에서 남녀 임금차 이런 것들만 봐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같은 불평등한 인식이 여혐을 좀 불러오는 거 아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나중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여성 혐오 이게 저는 이걸 붙이기는 게 대중매체라고 생각이 돼요. 영화나 드라마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 가사에서까지 네. 이렇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드라마 주인공 보면 굉장히 가부집 아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가난한 여인, 뭐 그리고 선택을 받아서 행복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성의 역할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요즘 현 시대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드라마가 인기가 아주 많고요. 얼마 전에도 뭐 인기가 있었던 뭐 풍문 뭐 이런 드라마도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상하게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성이건 여성이건 그런 대중매체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젖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성 우월주의가 이렇게 저변에 깔리는 문화가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대중문화가 뭐 여성 비하 그리고 크게는 또 여성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대중문화가 많이 좀 이제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저변에 좀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김세한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요즘에 판결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진짜 우리나라 한참 멀었다. 네,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경제적인 걸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드리면 네. 그 요즘에 그 전문직 여성들을 보면은 임금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오히려 더 남성들보다 많이 받는 경우가 종종 저는 훨씬 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런 기업에서의 활동을 보면 여성분들이 월급이 솔직히 더 작은 게 많이 눈에 띄어요. 네. 제가 아까도 약간은 말씀드렸는데 이게 군대식 문화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기존의 우리 산업이 남성 위주로 남성이 일을 했을 때 더 편한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왔기 네. 때문에 당장에 이런 문화들이 바뀌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또 그 기업에 보면 군대 문화가 굉장히 뿌리 있게 박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남성이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여성은 서포트를 하는 역할 정도로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문화들이 조금씩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도 여성차별이나 뭐 비하하는 말들 많이 있었죠. 뭐 드라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뭐 여자가 무슨, 여자가 왜 이렇게 드세?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런 여성 비하나 혐오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나요? 나종희 씨 어떻게 느끼세요? 네,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교육을 통한 그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그 정도의 개선? 속으로는 아직도 그렇죠. 네, 우리가 더 우월해. 여자는 열등해. 이런 게 저변에 정말 많이 깔려 있어요. 예. 네, 알게 모르게 표현만 안 하실 뿐이지 알게 모르게 살짝살짝 하는 농담들에서 많이 섞여 있는데 뭐 여성으로 사는 삶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하여서 본인들의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직업군에서도 보면 이제 뭐 일부는 많이 네. 남성들이 하는 일에 진출해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많은 여성분들은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남자들이 하는 일을 돕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또 얼굴이나 몸매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또 면접에서 뭐 이렇게 탈락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성형이 난무하게 되고 예쁘게 보여야지만 뽑히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더라고요. 뭐 여러 직업군에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성 억압이고 성차별이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그게 억압이고 성차별인지 모른 채 사회에 편입해서 잘 살아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여혐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자체가 여권이 신장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의식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남성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권이 신장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약간 반대 시선으로 보면 네. 그 남성들이 솔직히 이야기하기는 싫어하는데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을 많이 해야 이 사회가 발전하고 혹은 그 진보한다는 거를 네. 남성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을 조금씩 열어줬다고 생각을 요즘엔 들어요. 그래서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여성분한테 좀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여성분들이 스스로 뭔가 지각을 하거나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나의 권리를 신장시켜야겠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여건이 신장했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남성들에 의해서 산업적 측면 혹은 정치적 측면에서 여건이 키워졌다라고 네. 저는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네. 오늘 주제 여성 혐오 과연 사회적인 문제 심각한 수준인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그 개개인이 아니라 이런 뭐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까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나중희 씨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여성 혐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제도적인 시스템이 뭐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겠는데요. 우선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말 존중하면서 대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가정에서 자랐다면 예.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IMF를 시작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아. IMF 때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이 흩어지고 살면서 그 세대들이 지금 자라서 지금 20, 30대가 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거를 지금 그런 그 불평등을 네. 양산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남녀의 평등이 뭐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네. 교육에서도 이게 함께 교육이 돼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모든 시스템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용과 배려로 서로를 이렇게 감싸주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게 정말 괴롭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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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환 씨 정리해 주시죠. 예, 요즘에 그런 벌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회사 내에서나 아, 뭐 네. 성추행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이 벌어진 후에 어떠한 벌로서 다스리는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가 요즘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네. 생각을 해보면 예. 중학교, 고등학교를 남자 학교를 나오고 군대를 나오면 8년 정도는 남자들끼리만 지내고 여자 학생들도 여대까지 가게 되면 그렇죠. 거의 10년을 여자끼리만 지내거든요. 네. 근데 사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남녀가 같이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공립학교만이라도 남녀공학을 만들고 합반을 해서 네. 그런 사춘기 시절부터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날이 갈수록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 여성 혐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남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또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과 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